한국 역사는 숱한 외침의 역사였지만 그때마다 영웅들이 마치 가뭄의 단비처럼 등장해 국가와 민족을 구해냈는데, 대표적으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제3차 거란의 침략을 막은 귀주의 영웅 강감찬이 있었죠. 그러나 오랜 세월 잊혀진 한 영웅이 있었는데 바로 2차 침략 때 거란을 격퇴한 불굴의 영웅 양규였습니다. 양규의 출생연도는 알 수 없으나 그의 열전에 따르면 그가 목종 때 형분왕종을 지냈다는 기록이 있는데, 사생활은 방탕했지만 인재를 제법 많이 발탁했던 목종의 재위 시절에 문관으로 관직을 시작해 어느 순간부터 주로 무관직을 수행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1009년에 강조의 정변이 터진 뒤 서북면 도순검사에 취임하게 되는데, 강조와의 관계는 잘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양규를 적대시하지 않았고 능력면에서 믿을만하다고 여겨서 그를 자기 후임에 앉힌 걸로 추측됩니다. 여튼 오늘날로 치면 군단장급으로 승진했으나 기뻐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으니 거란은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왕을 시해한 역적을 잡겠다며 1010년 11월 대군을 끌고 2차 침공을 해오고 첫 타겟은 양규가 있는 흥화진이었죠. 거란의 40만 대군이 흥화진을 포위하지만 도순검사 양규는 정성 이수하 등과 함께 결사항전하고 철벽 수비에 당황한 요나라 성종은 양규에게 선물까지 보내며 여러 차례 투항을 권유하지만 이를 단호하게 거절해버리고 다시 편지를 보내 항복을 종용해도 양규는 요지부동이었죠. 해서 거란 황제 요성종 야율용서는 전략을 바꾸는데 병력 20만을 무로대에 주둔시키고 나머지 20만은 강조의 본군이 주둔 중인 통주로 향하죠. 간신히 한숨을 돌리게 된 양규였지만 얼마 뒤 기막힌 소식이 들어오게 되는데, 통주에 주둔했던 30만 고려군이 통주 삼수체 회전에서 몰살당해 전군이 와해되어 버리고 강조는 잡혀서 끔살을 당했다는 소식이었죠. 거란 황제 야율용서는 거짓 서신으로 양규를 항복시키는 데 실패하자 기세를 몰아 서경을 압박하며 진군하고 있었고, 무로대는 물론 진군 과정에서 점령한 곽주의 거란군을 주둔시키자 흥화진을 포함해 각성의 지휘관들은 그저 자기 위치를 고수하는 것 말곤 다른 방법이 없었지만 양규는 오히려 성을 박차고 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행히 거란은 서경 함락에 실패하고 각지의 여러 성을 무시한 채 뭐로 가도 개경만 가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앞만 보면 무식하게 진격했기에 후방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죠. 양규는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1010년 12월 700의 결사대와 해주한 통주의 병력 1000명을 수습해 곽주를 기습하고 곽주의 거란군 6000을 전멸시킨 뒤 7000여 명의 백성들을 구해 통주로 후퇴합니다. 곽주 하나 믿고 미친듯이 진격한 거란군에겐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고, 개경에 있어야 할 고려왕 훈종은 남쪽으로 도망쳐버린 상황에 하공진이란 자가 고려왕이 저 멀리 강남에 있다는 환장할 소리만 늘어놓으니 결국 질려버린 거란 황제 야율용서는 1011년 1월 해군을 결심하고 귀주 방면으로 퇴강로를 잡게 되는데, 양규는, 아니 고려군은 이를 그냥 가만둘 생각이 1도 없었죠. 1011년 1월은 그야말로 대열전의 연속으로 퇴각하는 거란군을 보며 그동안 웅크리던 고려군은 마치 늑대들처럼 튀어나와 병든 호랑이 떼 같은 거란군을 습격했고, 귀주의 별장 김숙흥이 중랑장 고령과 함께 적군을 기습하여 1만여 명을 사살하고, 양규도 적의 주둔지인 무로대를 급습해 적군 2000여 명을 사살하는 대승리를 거두며 포로 3000여 명을 구출합니다. 이수에서 다시 적군 2500명을, 열이참에서도 1000여 명을 사살하니 거란군의 피해는 어마무시하게 됩니다. 특히 거란군을 습격하며 포로로 잡힌 고려 백성들을 대거 구출하는 데 성공해 그 수가 3만여 명에 이르는데, 양규의 작전은 거란군 섬멸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구출하는 데 목적이 있었죠. 그러나 너무 깊게 들어갔던 탓인지 요나라 성종 야율용서의 본대와 마주치게 됩니다. 거란 황제의 본대와 마주치게 된 양규와 김숙흥은 그대로 퇴각하는 게 상책이었겠지만 이미 깊숙이 들어와 쉽지 않았던 것인지, 아님 도망치는 백성들에게 시간을 조금 더 벌어줄 생각에서였는지 거란 황제의 본진과 맞서 싸웁니다. 결과는 당연히 중과부적이었고 양규, 김숙흥은 맹렬히 맞서 싸우다
결국 비처럼 쏟아지는 화살을 맞고 쓰러지게 됩니다. 양규와 김숙흥의 전사가 헛되지 않았으니 3만이나 되는 포로들은 그들의 활약으로 무사히 구출되었고, 압록강을 건널 때도 정성이 이끄는 고려군에게 다시 큰 피해를 입고 물러난 거란은 한동안 대규모 침공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장병들은 물론 황제를 수행했던 문신 관료들도 여러 죽임을 당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자는 무조건 관리로 임용했다 하니 고려의 승리였습니다. 현종은 전사한 양규를 공구상서에 추중하고 그의 처 홍씨에게 매년 벼 100석을 내리며 은율군군이라는 봉적을 내리고 아들 양대춘에게는 교서랑이라는 관직을 내렸으며 김숙흥에게도 장군직이 추중되고 그의 어머니에게 매년 곡식 50석이 내려졌습니다. 그 후 현종 10년에 양규와 김숙흥에게 공신노권이 내려지고 현종 15년에는 사만 후 벽상공신의 칭호가 내려집니다. 그의 아들인 양대춘도 아버지 양규 못지않게 뛰어난 활약을 거듭하는데, 고려의 명신이었던 최충은 지조가 탁월하고 지략이 많으며 군사 방면에도 통달한 인재라고 평가할 만큼 뛰어난 장수로 성장하게 됩니다. 고려 왕조는 그 후에도 양규의 공적을 기리며 그 후손들을 잘 대접해줍니다만, 한동안 후대인들에게 잊혀졌던 그는 오늘날 강감찬과 더불어 거란의 침공을 막아낸 구국의 영웅으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양규는 게릴라 전술이나 매복 등 다양한 전략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한 유능한 지휘관이며 사로잡힌 백성들을 목숨 걸고 구해낸 구국의 영웅으로, 만약 그가 전사하지 않았다면 거란과의 전쟁에서 더 큰 활약을 보여줬을 거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양규의 활약으로 고려는 반격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반격의 준비를 갖춰 귀주대첩의 신화를 창조하게 됩니다. 장렬하게 산화한 구국의 영웅 양규의 일생이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